현대에서 이제 가장 그 시각을 고귀하고 그 중요한 감각으로 봤던 철학자는 20세기의 그 현상학자인 한스 요나스를 들 수 있겠습니다. 예, 그 한스 요나스는 1954년 그의 논문, 노빌리티 오브 사이트라는 논문에서 시각이 왜 항상 철학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가 하는 내용을 이제 그 논문을 통해서 밝히고 있죠. 그 논문의 그 가장 핵심 내용은 뭐냐면 다른 그 시각이 다른 감각과 구별되는 그 세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런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첫째로 시각의 그 첫 번째 특징은 경험의 동시성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동시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까이 있는 것으로부터 멀리 있는 것까지 또 뭐 왼쪽 오른쪽에 그 내가 보고 싶은 것까지 동시에 그것을 다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각의 작용에는 시간적 계기가 없다. 그 시간적 계기라고 하는 것은 뭐 5분 전에 그 감각을 느끼고 지금 감각을 느끼는 것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시간적 계기인데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감각을 동시에 느끼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 계기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모두 동시에 이제 펼쳐진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면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뭐 저 멀리 하늘도 볼 수 있고 밤에는 별들도 볼 수 있고 달이 뜨면 달도 볼 수 있고 그 무한정한 거리를 시각은 이제 계속 갈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근데 이제 한스 요나스는 그 시각과 대비되는 그 감각을 뭐 미각과 청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청각과 촉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청각과 촉각은 시각과 대비가 되는가? 청각은 우선 그 시각하고 비교했을 때 수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시각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능동적으로 찾아서 봅니다. 그런데 청각은 그렇게 능동적으로 우리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각에 비해서 이제 수동적이다. 그래서 이제 그 지각자는 그 소리가 발생하는 것을 또 기다려야 됩니다. 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들을 수가 없겠죠. 네, 그 다음에 촉각은 이제 시각하고 다른 점이 우리가 손끝으로 느끼는 촉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제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점자책이 있습니다. 점자책을 보면은 우리가 손끝으로 글자를 하나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또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느낌을 통해서 뭐 글씨를 이해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촉각은 한꺼번에 동시적으로 그 감각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 계기를 두고 감각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각과 대비되는 감각이 바로 이제 그 청각과 촉각이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각이 갖는 두 번째 특징은 그 요나스의 말 그대로 하면은 이제 역동적 중립파라고 합니다. 역동적 중립파라는 것은 뭐냐면 역동적이긴 하지만 중립적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어떤 것과의 관계를 갖지 않고도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고도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계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손으로 만져본다든가 입으로 맛을 본다든가 그러면 입으로 맛을 보는 것은 음식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손으로 어떤 것을 만지는 것은 손의 촉각과 그 대상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죠. 근데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눈을 뜨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없이도 그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를 갖지 않고도 대상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그 장점을 주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사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고도 그 사물을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촉각이나 미각이나 이런 것들은 사물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관계를 통해서 대상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촉각은 이제 어떤 피부에 압력을 가하기도 하고, 그 느끼는 대상에 압력을 가하기도 하죠. 그런데 시각은 그런 것이 없이 마치 명상을 하는 것처럼 어떤 대상에 관여하는 것이 없이 그 대상을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시각의 세 번째 특징은 공간적인 거리를 둔다는 것이죠. 시각은 우리가 5가지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5가지 감각 중에 시각만이 어떤 대상과의 근접성이 없이, 근접성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그 밥을 식탁에 있는 식사, 이제 그거는 상당히 근접해야만 먹을 수가 있죠. 또 냄새를 맡는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근접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시각은 그런 근접성이 없이도 가능하다. 이제 이상적인 거리 감각이라고 하는데 무한정 멀리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하늘의 별을 본다든가 하늘을 쳐다본다든가 무한한 거리죠. 무한한 거리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상적인 거리 감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거리를 조정해 가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밖에 지금 여기 그림처럼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가서 다른 밖에 있는 산을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앞에 있는 나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정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거리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가리키는 것, 보고 싶은 것이죠. 보고 싶은 것을 향해 시각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